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. 이 시간 제목은요, 혀통증과 기계적 자극인데요. 치과에서 보철이나 임플란트 또는 입안 내 가벼운 수술 후에 혀통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. 이 경우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,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강 내 화끈거리는 자결통을 유발하는 관련된 요인으로 구강 요인, 전신 요인, 또 정신 요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 이 가운데 구강 요인으로 기계적 자극이 있는데, 이러한 기계적 자극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나 또 설소대 수술과 같은 자극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임상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증례입니다. 61세 여자 환자였는데요. 혀 전체가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. 이 환자는 2년 전에 개인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, 그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요. 임플란트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여서 그 개인 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치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. 임상 양상은 처음에는 혀의 오른쪽 측면에서, 즉 임플란트 시술 받은 부위죠. 그쪽에서 아린 듯한 느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점차 진행이 되면서 혀 전체로 통증이 확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. 이 환자는 6주간의 침 치료 및 한약 복용 후에 통증이 많이 감소하였고요. 추가로 6주간의 유지요법을 시행해서 지금은 별다른 치료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례입니다. 이 환자의 경우가 임플란트 시술 후에 통증이 나타나였는데, 이때 지금 현재 통증은 임플란트가 맞닿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혀 전체로 통증이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임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증례입니다. 이 환자의 경우 오른쪽 측면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, 실제로 오른쪽 측면이 왼쪽 측면과 비교해서 특별한 외형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. 두 번째 증례입니다. 두 번째 증례는 구강 자결감 질환에 대한 고찰 및 의료 분쟁 증례 보고라는 학회지에 실린 내용입니다. 66세 여자가 혀 좌측 부위가 보철물에 스쳐서 따갑다고 호소하였고요. 특히 보철물 부위에서 쓴맛이 느껴지고 또 은단맛이 나서 괴로워하였다고 하고요. 이 환자는 1년 전에 개인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하였는데, 이 이후에 발생하여서 처음에는 보철물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서 다시 보철물을 제작을 하였으나 역시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대학병원의 구강내과에서 2개월간의 약물 치료로 증상이 절반 정도 감소한 예 해당이 됩니다. 이 경우 보철물이 하나의 촉발인자로 작용한 경우인데, 환자의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보철물이 닿는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환자는 직접적으로 틀니가 내 신경을 손상시킨 경우이다라고 주장을 하여서 하나의 의료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였습니다. 세 번째 증례입니다. 60대 환자가 혀통증을 주소로 저희 병원을 찾았는데요. 특히 설 하부 혀 밑이 이제 통증이 더욱 심하다라고 호소를 하였고요. 이 환자는 2008년에 설소대를 수술하였는데, 이 이후에 처음에는 혀끝에 통증이 느껴졌고 이 통증이 점차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. 설소대는 혀와 혀 바닥에 있는 근육을 연결하는 하나의 인대인데, 이게 발음을 방해하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이제 곤란하거나 하면 잘라내는 아주 간단한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. 이 환자의 경우 이제 2015년부터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리보트리를 복용하였고요. 하지만 리보트리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. 이 환자의 경우도
결국 8주간의 침 및 약침 또 한약치를 통해서 혀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혀가 전체적으로 부은 듯한 어떤 이상 감각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많이 호전된 경우입니다. 이 경우 통증을 유발한 촉발인자가 설소대 수술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통증은 혀 전체에 나타났던 환자였습니다.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증례의 경우는 2차성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. 틀니나 임플란트 또 설소대 수술이 잘못되어서 혀통증이 유발되었다기보다는 이러한 기계적 자극이 하나의 촉발 인자로 작용을 하여서 숨어있던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. 쉽게 설명을 해서 두 개의 물통이 있습니다. 하나는 물통에 물이 비어 있고요. 또 하나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. 이 경우에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으면 왼쪽 빈 물통은 특별한 변화가 없겠지만 오른쪽 물통은 물이 넘치게 되겠죠. 이렇듯 가득 차 있는 물통 상태가 바로 구강 건조나 호르몬의 변화, 또 과도한 스트레스, 또 불안, 우울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숨어 있는 유발 요인들이 하나의 돌멩이가 기회적 자극 같은 촉발 인자로 작용을 하여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. 이와 같은 2차성 구강 자율감 증후군의 경우는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다른 유발인자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특히나 자극에 대해서 민감성이 나타나는 맛이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국소적인 미세순환을 잘 되게 하는 침 치료가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혀통증과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